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굉장히 바쁜 현대사회에서 특별함으로 굉장히 무장하는 이색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9월 한 달 동안 이색 직업을 주제로 여러분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폴리아티스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폴리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실까요? 자, 일단 이렇게 음향 기기가 뭔가 나온 것 같고 소리 좀 들어볼까요? 예, 노인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실제 소리는 바로 이 분들이 스튜디오에서 내시는군요. 아주 일상의 아주 작은 소리기는 합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두 분이 만들어내시니까 소리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잘 들립니다. 아이고. 아, 저는 그냥 화면에서 저거 그냥 그런 소리가 나려니 했는데 사실은 저 이렇게 소리를 연출하고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네요. 새삼 알고는 있었던 느낌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소리를 연출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몸과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드는 분들을 저희가 폴리아티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소리를 낸다라기보단 정말 소리를 만드시는 음향 분야의 마술사 폴리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9월 한 달간 만나보는 이색 직업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확히 어떤 직업입니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 및 드라마 등에서 다양한 소리들을 실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드는 소리의 연금술사, 폴리아티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폴리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폴리아티스트 안익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폴리아티스트 안익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울호서예술전문학교 미디어음악과 유희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신직업 발견의 첫 번째 공식 질문이에요, 선생님. 네. 아니,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폴리아티스트 그 직업에 관한 소개를 하는 지금 네. 프로그램이니까 네. 원래 여러 가지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네, 하시는군요. 제가 지금 KBS에서 예. KBS에서는 이제 음향 효과 감독이라고 총칭을 해서 부릅니다. 네. 근데 주로 폴리아티스트에 제가 꽂혀가지고 옛날부터 폴리아티스트에 더 열정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네. 폴리아티스트라는 이제 호칭을 받는 걸 더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도 나가고 소리 채집하는 거라고 그렇죠. 체험이라고 예, 하는데 예. 체험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자료로 만들고 이제 편집해서 그렇죠. 만드는 일도 하고 예, 예. 이제 그 자료 효과 그 나중에 포스트 작업도 하고 그러네요.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재밌게 하는 일이
폴리아티스트 그러시군요. 분야입니다. 예. 네. 선생님, 제가 제작진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을 보니까 음향 효과가 이렇게 뭐 자료 효과, 생효과 뭐 이렇게 나눠진다는 예. 저희로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일단 그 얘기 설명 듣고 얘기 좀 해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음향 효과라는 분야가 이제 방송국 개국하면서 우리도 이제 유성영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소리를 영상에다 집어넣기도 해야 됐고 예. 그다음에 라디오가 방송이 시작되면서 라디오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드라마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음향 효과를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그게 감칠맛 나는 조미료 같은 그런 그렇죠. 이제 성우 대사를 제외한 모든 소리인데 그 소리를 넣다 보니까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악도 그렇죠. 음향 효과의 하나의 예, 크게 범주에 보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그걸 테이프 효과라고 불렀었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국 개국 당시에 테이프 매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고유명사가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뭐 CD로도 발전했다가 뭐 MD 그다음에 요즘에 예. 파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제 고유명사가 됐는데 그렇죠, 뭐 나름대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예. 그래서 제가 자료 효과로 논문에서 이제 바꿨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효과라고 그다음에 폴리 효과를 생효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직업인데 근데 이제 그게 생효과란 말이 일본 방송 용어의 잔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폴리 효과라고 바꾸게 됐죠.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자료 효과, 폴리 효과, 음악 효과 이런 일들을 같이 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폴리 사운드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선생님 아까 이제 뭐 채집도 한다, 음악도 한다, 그다음에 만들기도 하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업도 한다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정확히 어떤 직업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소리를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소리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소리 연기자죠. 준비해 네. 오셨네요. 네. 좀 준비했습니다. 소리 연기. 알겠습니다. 성우들은 목소리 연기자지만 예. 저는 이제 소리 연기자라고 아유, 하는데 느낌이 바로 오는데요, 네, 선생님. 연기를 여러 가지 도구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구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물건들이 효과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그렇죠. 거죠. 이 소리가 없으면 생명이 좀 생명력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화면만 아무 소리가 안 나오는 화면만 본다면 정말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폴리아티스트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 뭐 얘기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폴리 효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원 이름은 그 잭 폴리, 그잭 도나반 폴리 뭐 그러니까 그분인데. 저는 처음에 모르고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소리를 뜻하는 포닉 여기서 왔나 그랬었어요. 아.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잭 폴리라는 사람 이름에서 그쵸, 예. 그쵸. 엄밀히 보면 사실 그 유성 영화 시작이 우리 1927년 이제 그 재즈싱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예. 저도 뭐 자료 보니까 그 우리 잭 폴리 이분이 헐리우드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게 1930년 정도부터 됐다니까 아마 유성 영화 이후에 예. 알다시피 이제 영화나 뭐 이런 데는 당연히 그런 그 동시녹음 시대가 아니니까 소리가 필요하니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런 그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시작되었을 테고 아마 특별히 이분이 보니까 그 소리 발자국 소리로 그 당시에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그 이모션적인 발자국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걸 일찍이 아마 예.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예. 그분이 아마 그 이 헐리우드에서 소위 그 유명한 사람이 됨으로써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학설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필드에서 이제 정말 정리되어서 폴리 효과, 뭐 폴리 아티스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제가 사석에서 저도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문화 콘텐츠학 이제 박사학위 공부도 이제 하셔서 학위를 받으셨던 이제 박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그러면 이 폴리아티스트 관계된 거셨나요? 이름이 논문 제목이 방송의음의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창출을 위한 방송의음에 관한 연구입니다. 의음이라고 예. 좀 발음하기가 힘든데 그 의자가 그거죠? 의수의취할 때 그 그렇죠. 의자죠? 예. 그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 폴리 효과를 의음이라고 그러네요. 표현합니다. 만들어낸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 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배들이 방송 초창기 때 활용했던 의음들을 발굴해내서 그거를 분석을 해서 이걸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관시키는 그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건 네. 별로 이렇게 위에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예, 논문이셨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문 아닐까 싶고 저도 이렇게 뵙기 전에 몰랐는데 이제 좀 찾아서 좀 보면 저도 굉장히 재밌는 일을 보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전공이 이제 매체 쪽이다 보니까 아 그렇지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인 매체로 일을 한다라면 저도 좀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아 논문 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 참고 문헌도 이제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도구들 또 다 구현해서 만들어야 됐고 그거를 이제 다 녹음해서 실제 음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바람 소리와 의음으로 만든 바람 소리를 서로 주파수 분석 뭐 공학적인 그거 분석 네, 다 따로 하고. 아마 안 선생님이 그걸 하시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나라 최초의 폴리에 관련한 아마 그 중요한 그 논문이 될 거로 보여지고 그러네요. 아마도 또 뭐 사실 영화나 방송 쪽에서 이미 그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지만 그게 학문적 견지에서 보여져야 그렇죠. 되고 예. 또 기록돼야 되는 맞습니다. 측면에서는 예. 매우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로 그러네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고 이제 그냥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그 의의나 어떤 해석의 어떤 관계까지 이렇게 잡아주신 거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의의를 말씀해 드린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또 어차피 뭐 그래도 아카데미에서 평가를 한다 그랬을 네. 때는 충분히 그런 평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아까 이제 그 생효과 이런 얘기할 때 용어에 대한 것도 이제 차분히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걸 봐서 아무래도 그 아카데믹한 어떤 접근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질문 단계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넘어온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소리를 일단 저희가 시연하신 것도 저희가 좀 부탁해서 보긴 할 겁니다만 일단 노하우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노하우는 뭘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특별히 노하우라고 말하기까지는 우리 좀 작가님이 거창하지만 물어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창하게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접근하면 야 오늘 저 명언이 막 나오는데요. 오늘 명언이라고 피디님도 이거 좀 자막 오늘 잘 넣어주셔야 돼요. 야, 이 간절함이 만드는 소리. 야, 이거 정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효과, 뭐 음악 효과보다 제가 폴리 효과를 더 좀 집중하고 더 재밌게 생각하는 이유가 예. 간절하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를 찾을 때 저 소리를 내가 어떻게 구현을 해낼까 간절하게 생각하면 그 소리가 그 도구가 떠오르고 저한테 그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라 하고 답을 줍니다. 이게 진짜 창의적인 직업입니다. 이게 정말 무슨 항상 뭔가 하나에 골똘히 고민하다가 집중해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의 그 장인의 직업의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생님도 평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뭐 저도 같이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폴리아스 같이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예. 사실 똑같은 소리를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내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예, 맞죠. 야, 솔직히 그건 합니다만은 참 그 우리 좀 원너에 나온 대로 그 잭 폴리처럼 그 영상이나 그 드라마 그 내용에서 정말 소리로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 그래서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가 그걸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그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그 노력과 정말 그 열정이 가지고 받쳐지지 않으면 아티스트라고 할 수 없겠죠.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폴리 아티스트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음향 효과 하시는 뭐 공학자라든가 아니면 음향 효과 내시는 기사 뭐 이래도 되는데 이제 폴리 아티스트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얘기한다면 어떤 차원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농담을 했지만 간절함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셔서 아 이건 바로 거기랑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말씀 이어주시죠. 예. 너무 칭찬해 주신. 아닙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전에 그 아까 발소리 말씀하셨잖아요. 발소리 하나에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후시 녹음 포스트 작업으로 발소리도 다시 다 만들어 주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영화의 화면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소리를 그렇죠. 더 강조해서 뭐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라디오 드라마에는
소리로만 듣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정말 많은 걸 줍니다. 네. 상상하게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라디오 드라마 요즘 제가 6편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디오가 훨씬 더 네, 예, 그렇죠. 창조적 그러니까요. 그 역할이 예, 넓은 예,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예. 소리로만 그 듣고 상상을 그러니까요. 청취자들한테 상상을 하게 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발소리에 그게 남자 발소리인지 여자 발소리인지 지금 급한 마음인지 초조한 마음인지 발자국에도 네. 발소리에도 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허무한 그 허탈한 감에 빠진 발소리인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예. 거기가 뭐 야외 그런 흙길인지 뭐 실내 건물 복도인지 뭐 이런 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발소리의 감정과 예. 신분과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그 대본에 뭐 이렇게 힘없이 쳐져 돌아 걷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이것만도 좀 친절한 그렇죠. 대본이겠지만 네. 사실 이런 것도 없을 때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시나리오적인 거 파악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캐릭터를 표현해 내야겠다라는 어떤 재창조적인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대본을 보면은 그 라디오 대본 보면은 해설과 내레이션 하고 그다음 대사 속에 또 숨어져 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스스로 분석해 그러니까요. 예, 이걸 스스로 찾아내야 네네. 되고 스스로 재창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게 바로 그 아티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시연을 좀 보고 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낌도 오시고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전망도 얘기해야 되고 또 아주 전문적인 영역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중물로서 선생님 하시는 거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정말 생소하고 막 이렇게 재밌는 흥미로운 이제 물건들이 지금 선생님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저희들한테 조금만 맛을 좀 제가- 보여주시는 시간을 예, 갖도록 오늘 이제 하겠습니다. 방송 출연한다고 제가 말주변은 별로 없고 무슨 많이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잘해주셨는데.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이것도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막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래도 추리다가 이제 그래도 가지고 나온 게 많아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제를 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전에는 그 녹음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험을 하러 다니지 못했어요. 자연음을 녹음하러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파도 소리는 그 콩이나 팥 거르는 그 키 있잖아요. 거기다 콩이나 팥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어 본 것 주는데 같습니다. 예. 네. 그 얘기 말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 그게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고 그게 그 규모가 작아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새로 만드셨네요. 뭘 만드셨네. 만드셨네요. 만드셨네요. 이야, 이거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이걸 합판이라고 하네요. 판넬. 이 안에 판넬처럼. 뭘 넣으셨구나. 요 안에다가 예. 요 안에다가 요 창호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구슬을 집어넣습니다. 구슬 그 비즈 목걸이 만드는 거. 예. 그걸 여러 개 넣어서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돌릴 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원을 그리듯이 하면서 아래 위로 이렇게 내려줘요. 방금 선생님이 해주신 거 우아한 파도 소리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관계없이 이제 아무렇게나 하는 소리, 이 똥손이 하면 아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세요. 예, 파도 소리가 벌써 거기 다르네요. 근데 질이 지금 다르고.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 거예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아니, 다 이렇게 처음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거 봤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여기 이제 이 테이블 때문에 제가 더 못 내리는데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줘야지. 지금 저희 작가님들이나 카메라 감독님도요, 지금 굉장히 막 경이롭게 지금 보고 계세요, 아유. 여러분. 실제로 굉장히 신기해. 정말 최신 버전 파도 소리 메이킹. 그래서 요거를 녹음해가지고 실제 파도 소리랑 비교 분석했는데 정말 파도 소리보다 더 파도 소리 같은 그런 걸 내주셨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녹음 테이프. 아까 테이프 효과 하던 말이 이겁니다. 이게 릴 테이프인데 이 릴 테이프 가지고 이 나그라라는 그 녹음기를 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녹음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테이프 효과 하게 된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매체를 안 쓴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걸 풀러서 이 무슨 소리 같으세요? 무슨 발자국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요. 예. 바람 소리는 이제 이렇게 흔들어주면 예. 갈대바람처럼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갈대바람 소리를 이걸로 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숲길 걷는 소리, 숲소리, 뭐 숲을 헤치는 소리, 이렇게 이걸 내주는 거죠. 사극에서 네. 이게 말발굽 예. 말발굽 소리를 내는 그 도구인데,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그 야자 열매 껍질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해서 하다 보면 착 깨지고, 그래서 요거를 물풀의 나무로 깎았습니다. 네, 그래서 손잡이도 만들고 안에 일부러 하신 것 맞춘 같은데요. 겁니까? 예. 아니요, 계속 쓰는 겁니다. 이 방송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든 거죠. 아. 그 선반 목공 가가지고 가서? 만든 건데, 여기는 이제 말 발 크기를 잘 보고, 말 바닥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자르셨네요, 또 고기를. 예. 그다음에 말은 발톱이 하나잖아요. 발가락이 하나 통굽이거든요. 그렇죠. 예, 통굽이죠. 그래서 여기 아주 말처럼 만들고, 근데 그렇다고 말 발굽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손목과 이 손잡이 스냅을 잘 줘서 이렇게 이게 걷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울려가지고 좀 제대로 소리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감안하시면 이게 이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좀 흔들어 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걷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빠르게 걷는 거는 이렇게 걸어줘요. 예. 이렇게 걸어주고, 그다음에 뛰는 거는 박자가 있습니다. 따다닥. 그렇죠. 말이 그렇게 뛰니까 예. 원래 말이 그 다리가 4개인데 왜 4번 안 하고 3박자냐? 얘네가 짝으로 뛴다면서요. 그렇죠. 둘둘씩. 하나는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다닥 되는 거 빠르게 하면 그렇죠. 마루름 소리. 척분이 저희 코앞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마루름 소리는 이제 이렇게 성우들이 흉내 내기도 하고, 마사회 가서 이제 요즘 많이 따다 놨습니다, 소리를. 그래서 우린 딴다고 하죠, 녹음한다는 그렇죠. 거. 예. 그게- 채용하실 때. 예. 지금 이제 약간 사극처럼 갔으니까 말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 예.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병뚜껑이 들어있어요. 병뚜껑이 들어서 뭐가 씁니까? 아, 이건 뭘까? 갑옷 같죠? 아, 갑옷, 그 무거운 갑옷들. 네, 여기서 말 딱 쓰면 말에서 뛰어내리죠. 착 뛰어내리면 새야 하면서 여기서 그러네요, 새야 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뭐 싸움터에 나가면 뭐 이렇게 막 갑옷 소리 한 명이 그렇죠. 해주고, 예, 한 명이 그 액션에 맞게 해주고, 한 명은 이제 무슨 소리를 내냐면 이렇게 칼처럼 만들어서요. 그러네요. 칼싸움 해야 돼. 요걸 뭐냐면 요게 그 저 건축 세멘트 바르는 네, 시멘트 바른 칼이에요. 그러죠. 미장선인데, 저 세멘트 바르는 예, 시멘트 바르는 건데, 이걸로 칼 빼는 소리, 칼 빼는 소리, 뭐 칼 탁 놓는 소리, 야, 다치는 거 뭐 기가 막히네요. 다치는 거 진짜. 빨리 빼기도 하고. 이게 연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싸울 때도 이렇게 해주면서 그러네요. 성우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이제 호흡을 넣어주면 거기에 맞게끔 막 너무 상상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죠, 막 겨루기도 개그 합니다. 들어갈 때, 그죠? 요즘 그 라디오 드라마 초안지라고 하는데 예. 거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데요. 그렇겠네. 그래서 이게 하실 때마다 물론 익숙해지신 것도 있지만 하실 때마다 굉장히 다르시겠어요. 연기니까. 연기를 계속 해줘야 되기 예, 할 때문에 때마다 굉장히 맞아요. 다른 항상 느낌이시겠어요. 달라집니다. 초안진가 그건 약간 퓨전 코믹 네, 같은 퓨전 그런 코미디 스타일이어서 초안지인데 아시는구나. 예, 저 들었어요. 듣고 예, 계시네. 이펙트들도 아시는구나. 상당히 좀 그런 라이트한 선생님, 느낌이 좀 진짜 있더라고요. 막 예. 찾아보고 싶네요. 막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드라마가.
요런 이제 그 만드셨네요. 셀로판지에다 또. 구슬을 만드셨네요. 갈아서 이걸 여러 명이 흔들어줍니다. 비 오는 소리를 이걸 내주고 그 전에는 부채에다가 콩을 매달아서 했는데 이제 이걸 더 실감 나게 해주기 위해서 요걸 한 몇 명이 더 같이 하면 비 오는 소리가 제대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자기에다가 녹말가루, 예. 녹말가루를 넣어가지고 그 주머니에 넣어서 눈 밟는 소리구나. 그렇죠. 눈 밟는 소리를 내주고 요게 이제 녹말가루인데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그다음에 감자 전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옥수수 전분이 소리가 제일 잘 나고, 제일 나고. 그다음에 고구마, 그다음에 감자 순입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눈 밟는 소리 아주 뭐 정말 리얼한데 네. 혹시 그 아주 질퍽질퍽한 눈 밟는 소리는 뭐 어떻게 내요? 질퍽질퍽한 거는 네. 이제 요게 사실은 이게 제일 그 아주 찰눈. 그렇지. 요게 예. 아주 질퍽질퍽한 눈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뭐냐면 단단한데, 예. 왕소금. 예. 왕소금을 좀 사각사각 밟아줍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뭐냐면 이게 또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예.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가죽 가방. 그거를 빨래하듯이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밀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부악 들어가. 빠지는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응용이 돼서 이제 그 나머지는 제가 개발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 소개를 해드리면 아쉽지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새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작은 새가 푸드득 날아갈 때 이게 합죽선 이게 뭐 새 깃털 같잖아요. 여기 이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길 잃은 부엉이 뭐 내지는 뭐 생지 발견한 부엉이가 이렇게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다. 막 생지 보고 막 먹이 발견해서 막 이렇게 날개가 막 후두둑 거리는 것도 다 표현이 되시고. 부엉이 소리 날아가는 거 한번 해보시죠. 참 이것도 막 마이크에다 마이크 하시는 치셔가지고 분 되게 안 싫어하시겠다. 좋아하시겠는데 어디 보면 아까 우리 그 마이크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자중하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예. 부엉이 소리. 부엉이 소리까지.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새 소리니까 이건 작은 새면 큰 새 날아가는 소리. 그러네요. 큰 새는 이제 날아가다 이렇게 낙에 쫙 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날아오를 때는 이 친구는 진짜 되게 중요한 전령 같은 거 줘야 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 자, 부탁한다 그러면 막 얘기해 대답하듯이 이렇게 날아가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애니메이션이나 뭐 예, 이런 데다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때 표현을 소리 연기로 해주는 겁니다. 이 선생님 두 지금 앉아서 이렇게 사실은 항상 이렇게 소리 나지 이렇게 그 무대 뒤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참 뭐 쑥스럽다 뭐 이런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계시니까요 스튜디오 계신 것처럼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요 막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도 새삼 느꼈는데요. 제가 아쉽지만 제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하고요. 또 다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지금 정말 너무 귀한 장면을 지금 제가 봐가지고요. 지금 사실 지금 제가 다 흥분이 되는 시간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폴리 아티스트가 된 계기랄까요, 선생님?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음향에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 잠깐 여쭙겠습니다. 학교 공부는 제가 두 가지를 했었어요. 컴퓨터 쪽 원래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는데 네. 하드웨어맨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메인터넌스맨이었었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나중에는 또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군대 가기 바로 전에 제가 또 음향 소리를 어려서부터 소리를 좋아했었나 봐요. 요즘 선생님한테 이렇게 요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부작
사부장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사부장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네. 호기심 많아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사부작하면서 뭔가 하는 아이들을 사부장러라고 요즘 그냥 말도 안 되게 표현하는 게 있긴 한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부장러셨습니다. 아주 예. 저 한참 그 대학생 때 한참 공부할 때 비디오 카메라가 나왔었어요. 예. 그거를 가지고 재밌어서 뭐 잔치 같은 건 제가 다 찍고 다니고 편집 다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편집해서 소리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효과음도 넣어주고 음악도 넣어주고 해서 그러다가 그 프로덕션 그 비디오 프로덕션에 이제 일 배울 겸 취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그 이 맛을 알게 돼서 네. 이 음향 효과맨 폴리아티스트 쪽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선생님 처음으로 폴리아티스트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폴리아티스트로 해도 되겠다라는 건 언제 그때 아셨나요? 처음에는 폴리아티스트라는 용어가 우리는 쓰지 않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테이프 효과, 생효과. 그렇죠. 그 처음에 그 방송국 들어가기 전에는 또 그 용어 자체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막연히 소리. 근데 이게 생효과가 폴리 효과구나, 폴리 사운드구나. 그걸 재미있게 관심을 갖게 돼서 그때 알고 나서 시작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학교로 치게 되면은 약간 비슷한 그 이런 커리큘럼이 이런 학교에서는 준비되어 있다라든가 그 정부 차원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런 엄밀히 좀 넓혀서 보면 이제 방송 관련 네, 이런 대학들이 이제 요 근자에 와서 그래도 좀 많이 각광을 받아서 예. 많이 활성화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방송 쪽으로 일찍이 우리나라에 개설되어서 그쪽에 인재를 키워낸 그 또 학교가 동아방송에 예. 그쪽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한국영상대 이런 예. 쪽들이 비교적 그래도 방송 관련한 다양한 이 인력들을 배양해주고 그 중에 또 이제 음향 제작과 같은 줄여서 이제 보통 우리 음제과 그러는데 음제과 선생님 계시는 서울 호서. 저희 있는 서울 호서예전 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신직업의 그 발견 이 내용처럼 그러니까 새롭게 정말 그 기존에 있던 직업도 좋지만 새로운 장르의 직업들을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는 아마 이 전문학교들이 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 학교나 또 뭐 한국예술원 뭐 등등 학교들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좀 찾으시면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전문 지식도 좀 배우실 수 있는 길은 있다. 다만 아직은 이렇게 다 정립화돼 있거나 그건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광범위한 어떤 그 노력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일단 그게 그렇죠. 중요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폴리아티스트는 일단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원래 폴리아티스트는 뭐 지금 안 선생님 그 일하시는 대로 방송국죠. 네, 그렇죠. 예, 뭐 당연히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는 무조건 뭐 소리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예. 그 다음이 사실은 알다시피 이제 영화에서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기본으로 이제 시작되었고. 그런데 요 사이 와서 사실 이제 이 소리가 이런 소리들이 사운드 메이킹. 맞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 그렇죠. 사운드 디자이너.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저는 디자인 일을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사운드 디자인 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아무런 소스 없이 그런 소리 만들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생각하는 이미지 소리를 원 소스가 바로 저런 폴리아티스트가 협업해서 그런 소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초기 소리를 만들고 그걸 다시 내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또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이런 것이 이제 확장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사실 국내 뭐 이건 뭐 그냥 제가 그 약간 오프하겠습니다. 엔모 게임 회사 국내 굴지에 거기에서 그렇죠. 게임물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름 그대로 시네마틱 사운드 디자인앤 폴리아티스트를 사실 이제 콜을 해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교수님 이런 일을 해올 수 있는 분이 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추천 한 2명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특히 요새 와서는 게임들 그 다음에 특히 요새 각광받고 있는 VR이나 AR 이런 데서는 역시 또 확장된 소리들이 필요해요. 창조적 소리. 맞네요. 그냥 디지털 음원화돼 갖고 쓰는 게 아무래도 입체감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를테면
그 유리 다리 위에 그 VR 콘텐츠 유리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겠다. 아, 그거는 창작적인 경험으로 예. 넘어가네요. 예. 그거는 보통은 다 허공 소리 앰비언스를 생각하지만 제가 제안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심장 소리를 아주 슬로우로 만들어서 제안해서 넣어보니까 아주 아, 선생님 아주 예. 상상이 갑니다. 예 아주 뭐 막 정말 그래서 그런 쪽까지도 그러네요, 이제, 그러네요. 우리 폴리 아, 그러니까 아티스트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장르 중에 아, 이렇게 쓰일 수 있겠다라는 것 같이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요즘 디지털 우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했는데 야, 오늘 신직업 발견이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전혀 새로운 맥락에 또 전혀 새로운 어떤 영역에 그런 소리가 필요하고 그런 사운드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조금 더 영역을 탐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폴리 아티스트는 연기자의 연기에 맞춰 다양한 소리를 재현해낼 뿐만 아니라 최대한 진짜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다양한 도구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소리를 만드는 대신 실제 소리를 체음하여 활용하는 등 음향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망이나 좀 구체적인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업병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람된 일이나 위험한 일이나 예, 그런 것도 같이 좀 엮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소리를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일이니까 소리에 아주 예민합니다. 네. 그래서 층간소음 같은 거는 그냥 제가 참 많이 참고 살고요. 예. 아, 아빠, 난 별로 안 나는데, 나는 난다. 또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알람 소리를 그러시겠네. 제가 제일 잘 듣고 깨워줍니다, 가족들을. 확실하죠, 저는. 그 다음에 자다가 부시럭거리고 막 잠꼬대하는 소리는 저는 이게 또 들리니까. 또 그런 게 있으시네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장점이면 장점이고 깨워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일상생활이 약간 또 침해받는 경우도 있으시겠어요. 침해받는 거는 예. 좀 단점이고. 뭐 그다음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를 보면은 전부 막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가지고 오거나 뭘 사오거나 뭐 돈을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 예.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사모님하고 훔쳐온다는 건 아니고 사모님하고 약간 또 그런 일도 짐을 좀 안 예, 버리는 예. 경우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좀 영화를 봤을 때 예. 이렇게 더빙 영화를 보잖아요. 성우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네. 그 성우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온전히 영화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도 빠져들지를 있겠네요.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영화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앞에 뭐 이렇게 카메라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니까 저 소리 내는데 힘들었겠다. 예. 이런 생각하시고. 저 소리를 예.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예.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그러시겠죠. 가져서 이제 예. 영화 스토리에 좀 더 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죠.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정도는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약간 뭐 에피소드랄까요? 네. 그런 얘기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좀 대형 사고를 좀 많이 칠 뻔한 적이 이제 대본을 보고 준비를 막 해놓잖아요. 근데 이 물에서 막 싸우는 씬이 있었어요. 그럼 스튜디오 안에 그 욕조를 해놓거든요. 욕조가 돼 있거든요. 물을 틀어놓고 그냥 퇴근한 겁니다. 아이고. 그게 다 넘쳐가지고 아이고. 아래 뭐 그 스튜디오 촬영 난리가 났었죠. 진짜 대형 그런데요. 예. 네. 차라리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산재라도 어떻게 저희가 우리가 일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도 좀 이렇게 동정이라도 하게 되고 이해도 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냥 그러고 가셨으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도구를 다루다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막 그건 굉장히 위험할 예.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막 이 퍼포먼스 공연에 막 칼 갖고 막 하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구 갖고 막 그거 걱정되는 게 관객 속으로 날아가거나 막 이럴까 봐. 트라우마가 있으시구나. 근데 그게 예. 라디오 드라마 하다가
그거 세게 막 칼질하는 거 나오다가 이게 쑥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다칠 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도구를 다루다가 자기 다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게 생기죠, 선생님. 그러는 경우도 있고 물 틀어놓고 그냥 가게 되는 거는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예. 끝나고 나면 사실 되게 우리 그런 일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모두가 백지가 되잖아요. 쑥 빠져나가니까. 쑥 빠져나가니까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아마 생각하죠. 그만큼 뭐 집중했을 테고. 예. 선생님 이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선생님 저 선생님이 김치 발효되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소리 그리고 김치가 익어가는 소리 이런 거를 연구하셔가지고 그 소리를 광고에 넣으셨는데 예. 그때 김치 만들고 막 이러실 때는 정말 김치 말고는 뭐 모든 게 다 김치로 보이시고 막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거를 의뢰를 받고 아니 김치가 숨을 어떻게 쉰단 말이냐 도대체 그 소리를 어떻게 내라는 얘기냐. 예. 그래서 뭐 정말 첫 번째는 뭐 다 그러시지만 정말 김치를 갖다 놓고 얘가 소리를 내나? 예. 근데 물론 이제 뽀록뽀록 올라오는 그런 약간의 그런 기포음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김치가 벌떡거리는데.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해답은 이 커다란 양주병 큰 거 있잖아요. 네. 그 안에다가 키친 타월 그걸 겹겹이 쌓고 예. 그 사이사이에 빨대를 꼽고 내가 그걸 안에서 불어가지고 공명되어서 이제 소리를 이제 만든 거죠. 저희가 봤던 그 예쁜 예. 소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우욱하는 김치에 독 안에서 발효되는 어떤 그 느낌을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 김치 액들의 끈끈거림 이제 그런 뭐 표현인데, 뭐 사실 이제 그런 소리를 만들고 그때 방송하면서도 이제 사실 뭐 직업적 쾌감 이런 거 있죠. 그 방송 나올 때마다 너들 모르지. 그렇죠. 예. 뭐 그거 예. 지금 저희가 직업병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두 분의 개인적인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도 매력이지만 실제 갖고 있는 이 직업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또 이제 좀 짓궂긴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해서 항상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티스트의 어떤 수입이랄까요?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직업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시도하실 때는 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이렇게 생각하셔라라고 한번 얘기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방송국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연봉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예. 정규직 해주세요. 요즘 이제 정규직 건데. 왜냐하면 지금 영상을 버금가고 요즘에는 영상을 뛰어넘어서 사운드가 경쟁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지금 아직 방송국에서 음향 디자인실이 아직 그 정규직이 아닙니다. 완전 정규직이. 정규직이 좀 돼야 빠른 시일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를 선언해서 제가 한 4, 5년 음향 디자인실 직원으로 있다가 프리랜서를 선언해서 이제 그때부터 프리랜서 생활을 지금 20여 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자기가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그 능력 발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차지하느냐,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은 그때 달라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10분의 기본 뭐 그 방송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돼야지만 또 사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불방이면 불방이면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그렇죠. 재방송 나가는데 그거 원래는 챙겨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뭐 현실적인 잘 어떤 확인이 그런 안 되는 아쉬움에 성우들은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협회가 탄탄하게 돼 있는 데는 이제 잘 그 방송 사례도 계속 올라갑니다. 뭐 작가협회, 성우협회 이런 잘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그러네요. 협회를 아직 잘 꾸리질 못했습니다.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일단 그 직업이 완벽하게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단은 그 음향 관련된 쪽으로 이제 취직을 하시면 그에 관련되는 그 기본적인 그 봉급 선이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또 일도 따오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시고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셔서 이제 당장 그런 식의 수입을 바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폴리 아티스트의 진출 분야입니다. 주로 영화 및 드라마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게임 및 광고 제작에서도 음향 효과를 담당하는 등 그 진출 분야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넓게 보시죠. 예, 너무 이렇게 좁게 보시지 말고 좀 넓게 보죠. 지금 무궁무진합니다. 제 목표가 네. 지금 폴리 아티스트 전문 교육 그 아카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방송대학이나 네. 지금 뭐 공주영상대학 그다음에 호서대학 네. 교수님 계신데도 그렇고 이게 네. 과로 설정돼 있지는 않고 네. 전공으로 많이 설정돼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음향 전체 뭐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렇게 콘솔이나 이런 걸 기계적으로 뭐 프로그램 툴, 음향 툴이나 이런 걸 다루는 거를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것도 되게 좋은 지적이시네요. 근데 예. 이 폴리 아티스트는 이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그 창조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약간 맥락이 다른데 그래도 요런 같이 전문 아카데미가 예. 없습니다. 근데 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전문적인 분야를 더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제 목표가 좀 학교에 가서 좀 이쪽 분야를 더 이제 교육도 좀 시켜보고 네. 싶고 더 앞으로 펼쳐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용적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 네네네. 그래서 체험할 수 맞습니다. 있는 공간도 예. 만들 수 있고 그렇죠. 퍼포먼스 예. 예술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오늘도 저 네. 그 호텔에서 오늘 신라 호텔에서 오늘 공연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구연동화할 때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근데 그 얘기 말씀 듣고 굉장히 새로운 공연 장르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상상력을 좀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희정 교수님 같은 예. 질문입니다. 이렇게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 동시에 어떤 그 음향 산업에 대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짚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실 분야는 상당히 넓지만 그러나 사실 이걸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부터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아까도 했지만 이 외국 같은 경우 유니언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합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좀 많이 좀 필요한 맞아요. 시대예요. 그 학과 고민하시면서도 예. 바로 이렇게 폴리 아티스트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이 음향 사업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럼요. 한번 그런 유니언 예.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참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예. 이제 예. 그렇게 되고 또 폴리 아티스트와 밀접한 직업군 중에 또 동시녹음 기사가 있어요. 동시녹음 기사. 그러네. 예. 근데 방송도 그렇고 동시녹음 기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동시녹음 기사들이 야외에서 얻어지는 그런 많은 소리들도 네. 폴리 아티스트와 같이 잘 서로 맞습니다. 연합해서 예, 또 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한 이제 단독 직업군으로는 인원이 사실 좀 너무 적으니까 네. 비슷한 그런 동시녹음 쪽 이사 감독들과 또 필요한 사운드 디자이너 군들과 이렇게 합쳐지게 돼서 네, 되면은 네. 이쪽 분야에 대한 발전, 교육 방법 이런 거 정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서간 우리 사람들이 그걸 미리 좀 더 열어주고 해야 그게 바로 이제 결국 아까 그 판넬이 직접 움직이는 소리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준비해 가면 네네. 앞으로 미래 우리 이 콘텐츠 산업이나 이런 쪽에 그럼요. 소리가 맞습니다. 가지는 예. 그러니까 폴리 아티스트는 직분은 분명히 자기 역할을 충실한 특징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단독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좋은 하면 훨씬 더 지적이시네요. 대우나 업계 발전이나 이런 등에 아마 큰 그 파생을 일으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제 폴리 아티스트 꿈꾸시는 분들에게 선배로서 네. 이런 태도, 이런 덕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독불 장군이 뭘 해낼 수 없듯이 네. 좀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소홀할 수가 인격체로서 이제 맞습니다. 인간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많이 깨우쳐서 좀 왜냐하면 이제 방송 직종에 들어오면 방송국만 해도 뭐 PD도 있고 뭐 엔지니어 뭐 그다음에 작가 뭐 다양한 분들하고 성우 뭐 해가지고 다양한 분들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관계도 잘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더 트레이닝도 할 필요 있고 그다음에 소통의 어떤 그런 것들 그렇죠. 훈련을 소통 해라. 훈련 같은 것도 알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상식적인 거를 또 많이 그건 정말 알아놔야 필요할 되고 것 같아요. 저는 신문을 예. 꼭 보라고 말하고 예. 싶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 이 폴리아티스트 분야는 다양하게 영화도 보고 다양한 예. 장르의 영화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죠. 이렇게 작품을 자꾸 접해서 분석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폴리아티스트 분야는 나중에 그런 기기 장비 다루는 건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신디사이저 샘플러 기계를 다 다루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학과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치중해서 가르치는 게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음향 효과 학과가 생겨서 거기에 폴리아티스트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자질 형성을 그쪽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양한 그런 공부하고 상식도 배우고 네. 했으면 좋겠다. 반은 아티스트셔야 될 것 같고요. 반은 공학자시면서 반은 탐구가, 연구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실 것 같고 유정 교수님 같은 질문입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도구를 다루는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예. 사고, 예, 생각, 예, 준비, 예. 뭐 예. 일정 이런 것이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사실 좀 더 약간 크게 보면 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리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소리로 접근을 하고 또 이미 근거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사실 세상을 하직할 적에도 마지막까지 예. 귀가 예. 살아있다는 예.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린 소리를 시작해서 소리로 마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런 오늘 우리 폴리아스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사실은 작은 분야이지만 이것이 결국 확장되어서 우리가 보는 영화 이 다양한 방송 이런 등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역할론을 하는 거니까 네. 예, 이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소리 쪽에 종사하는 우리 후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직분한다면은 예. 아마 훌륭한 좋은 미래가 이를 것이다. 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주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당장 계획이나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아주 충실히 하는 게 네, 일단 오늘 공연도 잘 하셔야 되고. 네, 공연도 네.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일, 폴리아티스트 일, 그다음에 음향 효과 일, 뭐 그런 역할 거기에 충실하면서 네.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전시 체험 콘텐츠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또 작업들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방향으로 해서 또 후진도 좀 양성하고 어디 학교에서 좀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의 이제 그 소위 매뉴얼 만드시고요. 네. 이제 지금 교재도 만드시고 이제 그러실 네.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불러주신다면 예. 가서 또 강의도 좀 하고 싶고. 선생님 가시는 길이 후배들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나이 들면은 조그만 체험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일하면서 막 재밌게 만들었던 소리, 제가 재미에 빠졌던 당장 미래 말씀하셨더니 20년 후의 얘기까지 하시시더라. 20년 후가 근데 되겠네. 굉장히 저도 막 그 꿈이 실현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 할아버지라는 말 듣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폴리아티스트의 전망입니다. 폴리아티스트는 사운드 디자이너나 레코딩 엔지니어 등 다양한 음향 관련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분야를 비롯하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향 효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폴리 아티스트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 아티스트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안익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희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유, 예, 감사했습니다. 폴리 아티스트의 전망은요, 영화 및 영상 분야의 발전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다매체적인 차원에서 그 발전 영향이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한국 영화 시장의 규모는 연간 2조 원 수준이고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게임, 광고,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다른 분야의 시장 역시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서 폴리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활동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